그럼 지금부터 시민단체 경실련과 전국농민의 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전국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1대 국회의원 농지 소유 현황 조사 발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참석하신 분들 잠깐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경실련 광오인 경제정책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왼쪽에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님 이학구 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좌측에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또 좌측에 전국농민의 총연맹 우리 박흥식 의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기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우리 박종서 사무총장님이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경실련 오세영 팀장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늘 또 저번에는 이제 저희가 공직자 관련 조사 발표를 했었는데요. 오늘 국회의원 농지 소유 조사를 발표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가짜 농부를 찾아라 두 번째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고위 공직자의 농지 소유 현황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21대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 현황에 대한 그 조사 발표 기자회견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농지 전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이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7년 동안 517헥타르가 이제 농지가 감소했고, 이 517헥타 이제 15만 헥타가 감소했고, 이것은 여의도 면적의 약 517배가 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농지가 비농민이 소유하게 된 그런 어떤 그 계기를 보면은 이 투기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의 25.4%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농지 전용을 통한 집가 상승을 노리는 그런 투기 의혹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 실태를 갖다가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을, 농지 관련된 법을 취급하고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 우리 농업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오늘 밝힐 거고요.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궁극적인 농지 소유 이용의 목표를 가지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21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각 이제 주제별로 어떤 이제 핵심과 쟁점이 있는지 오세영 팀장께서 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예. 예, 그러면 저희 21대 국회의원 농지 소유 현황 간단하게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사 대상을 먼저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 3월 26일 기점으로 해서 요번에 21대 총선에서 그 대선되신 분들은 3월달 기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되시거나 초선이신 분들은 8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한 번 더 밝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이후에 시점이 좀 1년 가까이 흐르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취임, 퇴임, 그 다음에 약간 세부적인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총원은 국회의원 30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농지 기준, 전답, 과수원 기준으로 진행되었고 수유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76명, 즉 25.3%가 농지를 소유하고 계셨고요. 총 면적은 40헥타르, 제곱미터로 환산하자면 39만
193제곱미터, 평수로는 12만 평에 달했습니다. 그다음 총 가액은 133억 6,139만 4천 원, 134억에 가까웠고요. 이러한 그 보유 수치는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그 고위공직자 수치와도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그 수준이 결코 4분의 1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지 않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선출직이라는 특수성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농지 소유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다음에 농정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개별 농지 소유 현황을 말씀을 좀 드리면, 면적 상위 3명, 가액 상위 3명 이렇게 저희가 좀 추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을 확인해 주시면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적은 제일 많이 갖고 계셨던 의원님은 국민의힘의 한무경 의원님이 11.5헥타르를 갖고 계셨었고, 가액은 이제 가액이라 하면 좀 혼동이 오실 수 있는데, 고위공직자 이제 재산신고 시에 실거래가 혹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고하신 금액으로는 이제 강기훈 의원님이 국민의힘에 15억 800만 원의 농지를 소유하고 계셨다. 요 개별적인 내용들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당별 농지 소유 현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그 참조표 10페이지 참조표 보시면 지금 이제 한석 갖고 있는 뭐 기본소득 시대전환도 있고 사석에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이렇게 있는데, 그 소유 현황을 보시면 이제 양대 거대 정당에서 가장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당별로 뭐 국민의힘은 24헥타르, 더불어민주당은 12헥타르에 가까웠고요. 무소속 위원들도 많이 갖고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면적이나 가액 부분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그런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듯 간단하게 저희가 그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 현황을 좀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개별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뭐 돈이 얼마냐, 그 금액이 얼마냐라기보다는 농정이라는 문제, 그다음 농지 소유라는 문제가 우리 되게 중요한 문제고 시민들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이 되게 절실한 문제라는 것들을 좀 환기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많은 기자분들이 좀 알려주시고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엄청난 많은 막 헥타르를 보유하고 계신 의원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농민도 참석하시는 저희 농민단체에서 보시면 이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자회견문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박흥식 전국농민협동연맹 의장님의 이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와 유전의 원칙이 무색할 정도로 저희 전농에서는 이 헌법소원을 내서 지금 현재 비농업인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이게 방대하게 비농민 소유가 육박하고 있는 문제를 그렇게 풀기보다는 새롭게 어떤 법률 개정을 통해서 농지가 올바로 농민들이 소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희 전농에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지난해 토론했고, 이미 2급 공무원에 대한 토지 현황에 대해서도 공개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토지 소유 현황에 대해서 경실련에서 그 요구서를 보냈지만은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에 대한 아무런 대응 조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남양주 의원의 김용빈 의원 같은 경우에 동식물 물류창고로 동식물에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물류창고로 전환될 수 있는,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고요. 또 김승남 의원 같은 경우는 태양광, 영농용 태양광을 절대 농지에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입법 발의가 되는 걸 보고 심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현재 비농민들에 대한 농지 소유 선황을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 농민들이 더 이상 농지를 소유해서 이 투기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 농민들은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그리고 농지에 대한 문제점들로 많은 어려움이 이후에 나타나겠다.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은 지금 농지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이나 비농업인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후손들의 땅이지 다만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이 땅을 마치 투기의 대상으로 전환됐을 때는 과연 미래는 있는 것인지 저는 참으로 암담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경자 유전의 원칙이 존중되면서 비농업인 소유들이 농지를 내놓고 국가가 매입해서 일정 정도 공적 기능으로서 갈 수 있는 토지를 농민들한테 전환하고 또한 앞으로도 상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바로 처분해서 비농업인들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농사짓는 농민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미 공직자 문제와 공직자 2급 이상 공개된 것에 대해서 바로 정부에서 이 농지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또한 이번에 발표된 것이 투기 의혹이 있는 이 의원들은 이 정책 과제에서 이 토지 관련 과제에서는 정확히 빠지게 하는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미래 세대가 갈 수 있는 농지가 현재 우리 식량을 자급하고 기본 틀을 만들 수 있는 농지로서 그 가치가 존중되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농관련 단체와 그리고 모든 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이 토지가 단순하게 투기가 아닌 농민들이 농사짓는 소유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은 이제 이학구 한농회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농연 중앙연합 회장 이학구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현 형법상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에 근거해서 농업인이 이용하거나 또는 아니면 다른 사람은 소유할 수 없다고 헌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입법권을 가진 그 국회의원들과 주요 국가 정책을 결정짓는 고위 공직자들이 소위 기득권 정도의 위법적 농지 소유의 실상을 마주하면서 심히 참담하고 비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농업인 단체와 시민 단체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농업인 중심의 농지 소유 이용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전향적인 역할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농지는 식량 주권을 사수하고 농촌다움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당한 요구하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메아리로만 다가올 뿐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 시도와 훼손을 작정한 현재의 작태들을 보면서 정책들이 줄줄이 실현되는 정반대의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농촌과 농업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와 부동산 투기, 난개발이 행행한 결과를 참담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농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농지 확보의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높은 지가와 이에 따른 임차료 부담에 농민들은 울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과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대지주의 행포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원칙 없는 난개발과 전용으로 식량 작업 기반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농지를 소유하는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동안 농업과 농촌은 파괴되고 농업인의 설 자리는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각성하십시오. 농지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생산 기반이지 투기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전면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서 불법적, 편법적인 농지 소유와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제안한 공동 제안을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기자회견 자료에서는 이제 김영재 회장님은 되어 있는데 아까 다시 한번 오늘 박종서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박종서 전국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김영재 회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앞에서 대략적인 설명과 그리고 두 분 회장님 말씀하신 거에 몇 가지 현재 지금 이 농지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행 헌법과 농지법에서는 이 경자유지 유전은 농지소유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농지법 내 많은 예외 조항 때문에 이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이 농지를 소유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5년과 15년 사이에 약 10년 동안에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비율이 10.8%씩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2017년 기준으로 약 47%가 임차농지 비율이다. 이런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이 대도시 주변, 특광역시 주변에 그런 경기도라든가 특광역 주변에 이런 임차, 관내 거주자의 농지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걸 보더라도 이건 분명히 투기성 그런 이유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됐죠. 이 공익형 직불제라든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태양광 사업이 이 비농업인의 이 농지 이 소유 부분 이런 부분들을 더 부추기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 제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번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뿐만 아니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이 5가지 요구 외에 또 하나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문제들이 이 농지 취득 자격에 대한 문제가 너무 허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갈수록 이 농업인들이 나이가 드시고 돌아가시면서 이 상속농지 문제를 우리가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에서 나왔지만 10,000제곱미터까지 이 비농업인이 상속농지는 소유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농업민들이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 법적 허점 중에 하나가 이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문제입니다. 이 농업법인 특히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는 비농업인이 농업법인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이 농업법인이 많은 투기성의 농지를 매입을 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농특위에서 6개 법정리에 이 실태 조사를 한 거를 보면 실제 이 농지원부와 실소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일치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이 농지의 이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통합 농지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통합 농지관리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전수조사가 아주 기본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과연 비농업인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실제 이 농지 소유와 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그런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서 사무총장님께서 여러 정책 그리고 지금 허점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점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걸 포함해서
오늘 저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김호 상집위원장님께서 우리의 의견을 좀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우리 배포한 자료를 좀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경실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 즉 식량안보, 환경 생태 보전, 경관 제공 같은 공익적 기능 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농지 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농해수위 및 관련 상임위의 농지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의 농지 취득 경위와 이용 계획을 명시하도록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규정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식량 창고이자 우량 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농지 전용을 전면 금지하고 태양광 설치 등 비농업적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 관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식적인 이제 저희 순서는 좀 마쳤고요. 혹시 참석한 기자분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손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특별하게 앞에 계신 분들이 좀 나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사항 있으신가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 발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긴 했는데 이제 국회의원은 선출직이어서 기본 다른 어떤 경력직 공무원과는 다른 점면이 있고 농지법상에도 저희가 첨부전에는 저기 안 보냈는데 농지법상에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소유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농지 소유를 통해서 그 투기의 의혹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향후에 이제 또 농지를 갖고 계시지만 또 위탁을 해놨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그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예비적 예방적으로 좀 문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적절한 농지 이용이 가능하게끔 하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추후적으로는 그 가액이 높다거나 아니면은 면적 규모가 많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 고위공직자 때도 여쭤보았고 저희가 질의를 다 했었는데 추려가지고 해당 국회의원님들께 여쭤보고 내용들을 받아서 정리해서 또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없으신가요? 예, 없으면 오늘 앞으로 나중에 저희 참석해 주신 모든